네, 안녕하십니까. 고스톱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뭐 커뮤니티 글이라든지 이런 건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이렇게 글을 못 올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그리고 재테크 얘기 그 기타 등등 해서 좀 간단하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뭐 아무래도 저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정부의 규제도 좀 많고 이렇게 해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기존에 사둔 집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관망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최근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하게 안테나를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있어서 트렌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알게 되면은 돈이 보인다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글들을 많이 적었는데, 음, 시장의 흐름과 규제와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를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에 화폐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강풍입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량을 하다가 지금은 보합 및 약보합 상태 이렇게 계속 행보 중인데 지금 이런 트렌드를 이제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시장에서 나는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무조건 주택에 투자하겠다. 아파트에 투자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뭐니 뭐니 해도 아파트라든지 주택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안정자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같은 의미에서 계속해서 아파트에 투자를 좀 고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맞게끔 투자 트렌드도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즐겼고 그때 또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지만 또 트렌드, 그다음 규제에 맞춰서 또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은 완전하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인생 패가망신한다. 그 말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투입했었어요. 뭐 최저점에 갔을 때는 제 수익의 80에서 90%까지 마이너스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로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마이너스 80% 90%의 그런 손실을 보면서도 저는 된다는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 가치의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도 나름대로 존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입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은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대명사인 이더리움이 좀 시장을 선도해 줘야지만이 그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펌핑이 오는 그런 이제 형국이 지금까지 장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장도 지금까지 장과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세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끌어 줘야지만이 그런 시장의 그런 파이가 커지면서 그런 신규 유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그 돈이 이쪽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연일 최고가인데 신고가를 계속해서 깨고 있죠. 뭐 7,500만 원 선까지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물론 외국 이런 거래소에 비해서 한국의 거래소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좀 버블이 있어요. 사실 말하면은. 근데 항상 상승장일 때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그런 투자하는데 좀 두려움이 없거든요.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동산 얘기들을 뭐 잠깐 좀 풀어낼까 합니다. 지금 서울과 그런 지방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전국이 규제 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취득세, 뭐 종합부동산세, 뭐 팔 때는 매도할 때는 양도세 이런 이제 세금의 3종 세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 장벽도 막아버렸고 또 출구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투자 자체가 만약에 위축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6월 이후 우리는 왜 6월 이후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6월 이후에 그런 이 양도세의 변화로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까지 사람들은 집을 파는데 그런 좀 거리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던 매물도 많이 거둬들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이 예측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 값이 당장은 안 떨어질 거다. 그렇게 급진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저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어, 시장에 이제 결국에는 물량이 없게 되게 되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비싸게 사야 돼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사치 부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제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의식주, 우리가 필수제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집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층 자체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가을 이사철이라든지. 그때는 다시 한번 노동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유는 아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아무래도 공급이 이제 많이 작아지게 되면은 그 수요자들이 그 매물을 좀 비싸게 사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주셔갖고 과연 어느 시점에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투자 관점을 잡으시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지금 이제 재건축 규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여기 따라서 또 향방이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7 보궐선거 이후에는 야당이 뭐 시장에 당선되든 정부 여당이 이 시장에 당선되든 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공공임대 사업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자체가 택지가 이렇게 구매가 되어야지만이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청사진은 나왔지만 어디에 어떻게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난 우리 공공임대 하겠다, 공공주택을 짓겠다. 뭐 어떻게 그 부지를 확보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빠졌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지연될 거고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개발을 완화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신규 물량을 공급하기에 용이해집니다. 지금 뭐 부산을 포함해서 많은 대도시가 더 이상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무조건 정해져 있죠. 노후화된 아파트를 허물고 거기에 이제 분양 세대를 늘려가지고 뭐 고층을 이제 층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도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을 이렇게 좀 완화해가지고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이 공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빠른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야든 여든 누가 당선되든 간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서울에 만약에 재건축이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손길들이 지방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반기에 투자 포인트로 삼으실 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략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규제 속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를 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끝으로 참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참 힘들어갖고 줄도산을 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돈을 복지식으로 풀어버리는데 이게 참 미래 세대에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이렇게 정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투자처가 없고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세금으로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반납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현재 흐름을 읽게 되게 되면은 이제 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적금을 넣게 되면은 이미 나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적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건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구 같이 한번 공유하고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응원하고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 수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